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f는 x에서 y로 대응하고 g는 y에서 z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 식의 값을 구해라 그랬죠? 이건 뭐 하나씩 그냥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g f1을 말하고 얘는 g f-1 요거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1이 f 속에 들어가서 1이 f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2죠. 그러니까 얘가 2입니다. 그죠? 얘가 2예요. 2가 다시 g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g 속에 2가 들어가서 b가 되죠. 그래서 1이 2를 거쳐서 b로 대응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은 뭐예요? 요 값은 전체적으로 b가 된 거죠. b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1이 f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 얘를 말하는데 그거를 다시 g가 받아서 어떤 결과를 내냐면 다시 b라는 결과를 내고 있죠. 1이나 지금 -1이나 똑같이 맨 나중에는 결국 b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값은 1이고 그죠? 그 1이 다시 g 속에 들어가서 b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b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건 뭐야? 그래서 2b가 된 거죠. 그죠? 1번의 답입니다. 두 번째, g.f의 치역을 구해라. 그런데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한 값이 다시 g에 의해서 대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맨 나중에 있는 z만 봐서는 b, c, d 이게 다 이제 그 치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함수값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f에 있는 원소가 3개인데 이 3개가 지금 쭉 따라가 보면은 얘는 이렇게, 얘는 0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1은 이렇게 대응해서 b하고 d로만 가요. c는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c는 4에서 이제 c로 가는데 4라는 값으로 f가 만들어주질 않거든요. 결과값을. 그러니까 치역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b와 d만 된다. 치역이라는 게 이제 함수값이니까 g.f라는 새로운 함수에 의해서 이 합성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얘네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가 되지 못하고 b, d만 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유제 해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세 함수 fgh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값 또는 합성 함수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합성 함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함수 값을 구하는 것이 되고, 이것도 값을 구하는 거지만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어떤 값을 대입한 게 아니라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하나씩 해보면 얘는 g f2 이렇게 되죠. 2가 f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 값을 다시 g에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f2는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 알죠. f2 얼마입니까? 5죠. 5. 그래서 이건 g5다. g5 여기다 g에다 x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이건 25가 되겠네요. 이것도 문제라고. 그죠? 자, 끝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뭐예요? hg-3입니다. 그럼 g 속에 이제 -3을 집어넣죠. 그럼 9가 됩니다. 그럼 9가 h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9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뭐야? h 9가 되는데 얘는 뭐냐 하면 -8이 되겠다.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g.f를 해서 다시 그걸 h 하고 합성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순서가 중요하죠. 뭐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fx가 뭐냐 하면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게 g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g는 들어온 놈을 제곱을 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여기까지의 결과가 됩니다. 그죠? fx, 즉 이게 fx죠. fx를 제곱하는 것이 g다.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h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h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h가 하는 일은 뭐예요? 들어온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게 들어온 거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1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함수죠.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된 새로운 함수. 뭐 전기에서 뭐 정리해도 되고 사실 뭐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4x제곱 -4x 그 다음에 -1 플러스니까 뒤에 건 없어지고 요것이 그냥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거 연습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밑에 유제 3개 있는데 충분히 연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씩 꼼꼼히 다 살펴보고 풀어보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1차 함수 두 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f는 상수항을 가려놨죠. k로. 이렇게 됐을 때 뭐야 이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죠. 지금 두 개 바꿔서 해도 같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f-3의 값을 구하라. 이건 이제 fx를 구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k 값을 결국 찾는 게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g하고 g.f를 항상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각자 구해볼게요. 얘는 fgx니까 뭡니까? f 속에 gx, 2x 플러스 4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3배의 2x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fx를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g의 fx가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k란 말이죠. 순서 잘 지키세요. 얘가 이제 g에 들어가면 2배의 들어온 놈, 이게 들어온 놈이죠. 플러스 4 해가지고 뭐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2k 플러스 4가 돼. 그러면 얘는 뭐야? 뭐 더 정리 안 되네요, 그죠? 정리할 수가 없겠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결과 같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k라는 상수항하고 위에 거 밑에 거 2k 플러스 4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는 1차 방정식 아닙니까? 1로 넘기고 절로 넘기면 마이너스 16. 자, k 값이 마이너스 16이 됐을 때 얘네 둘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fx가 뭐라고 알아낸 겁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f-3은 여기다 마이너스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9 빼기 16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되시죠?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예제 4번으로 갑시다.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를 구해라. 여기 이제 예제 4번이고요. 지금 보면은 요거 지금 h가 1번과 2번의 경우가 지금 다른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x가 일단 h 속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h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x가 h 속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를 hx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f 속에 들어가는 거죠. 걔가 이제 gx랑 같다는 얘기인데 우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fx의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hx 플러스 1이다. 그죠? f라는 거는 들어온 놈을 2배 한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건데 들어온 놈이 얘니까 얘에다 2배 더 곱해서 하나 더 하는 거지. 이게 요거 좌변이에요. gx는 뭐였죠? g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hx에 대해서 마치 그 방정식 풀듯이 나머지 다 절로 넘겨가지고 hx의 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2를 넘겨서 얘 먼저 넘겨야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죠. 양변 2로 나누면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hx의 모양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이 경우에는 얘는 hfx 요건데 자, 요게 이제 또 gx랑 같단 말이야. 그런데 h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니까 아까처럼 뭐 집어넣거나 말거나 할 게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fx를 적어봅니다. 자, 2x 플러스 1이라고 적을게요. 요 모양을 아니까. 그 다음에 gx도 적겠어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만히 보면은 h에 얘가 들어갔을 때 결과가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사실 fx를 하나의 다른 문자 t로 치환을 해봅니다. 그러면 x와 t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 요 관계식에서 지금 우리는 뭘 알게 된 거냐면 ht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를 t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죠. 2x 플러스 1이 t니까 결국 뭐야? x를 t로 바꾸려면 x는 이거죠. 자, 2x는 t-1이고 2로 나누면 x는 2분의 t-1 이렇게 되거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배에 자 2분의 t-1 x 대신에 이걸 넣은 거죠.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저렇게 지워지고 2배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곱해지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3 해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돼요. 자, 뭘 구했냐면 ht가 요런 마이너스 2t 플러스 5라는 t에 관한 일차함수가 됐어. 그러면 t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다른 문자 이를테면 x를 집어넣어서 쓰면은 hx 구하는 게 되는 거죠. t는 이제 임시로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자, 요거 치환을 이용해서 함수를 구했습니다. 물론 지금 1번, 2번이 완전히 다른 그 방법을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합성을 다 한 건데 중간에 그 이용 스킬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예.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두 번째 거 좀 잘 알아두세요. 학생들이 많이 못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밑에 유제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해보고 나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이요. 집합 x가 0, 1, 2 세 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자, 0은 1에 대응하고 1은 2에 대응하고 2는 다시 0에 대응하는 뭐 이런 함수입니다. f1은 f, fn 플러스 1승은 f에다가 fn승을 합성한 것.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걸로 정의한다는 게 이게 이제 거듭 제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 위에 이게 지수가 있으면 이게 거듭 제곱 아닙니까? 그죠? 위에 이제 위첨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 연산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합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F99승의 0이다 하는 것은 F를 99개를 합성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99개를 합성을 하고 그 함수에다가 0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자, 다른 함수를 이제 합성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여러 번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함수는 뭐가 재밌냐면 x에서 이제 x로 대응하기 때문에 몇 개 해볼게요. 자, 4개를 일단 그렸습니다. 0, 1, 2가 있죠. 이걸 한번 다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에서도 이제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0은 1로 대응하고 1은 2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2는 1로 대응한다. 자, 이게 이제 f죠. 야, 또 f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0은 또 1로 대응하고 얘는 이걸로 대응하고 얘는 이걸로 대응하고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그런 말이죠.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애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 얘는 f에서 한번 1로 대응해. 그리고 다시 또 얘가 f에 의해서 2로 대응해. 그리고 다시 또 f에 의해서 하나 안 썼네. f에 의해서 다시 뭐가 돼? 최종적으로 다시 또 0으로 가. 그럼 f가 3개가 합성이 되면은 0 들어가서 0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해보나 마나죠. 다시 0 들어가면 또 1 나올 테고 2 나올 테고 또 0 나올 테고 이렇게. 그래서 3개가 합성이 되면 3개 f가 합성이 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옵니다. 자, 1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1도 마찬가지입니다. 1 들어가서 2 나왔다가 0 나왔다가 다시 1 들어가죠. 1 나오죠. 그죠? 1 들어가서 1 나오는 게 3번이면 돼요. 이 함수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죠. 또 1대1 대응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 군데다 모여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벌일 수 없겠죠. 자, 2 들어가서 0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니까 다시 2도 3개가 합성이 되면 도로 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이나 1이나 2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뭘 알게 된 거냐면 f3승이 항등함수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F99승이라는 것은 F3승의 33승으로 볼 수 있죠. 3개를 합성하나 99개를 합성하나 어차피 3개씩 묶어서 항등함수 되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i의 제로와 같다. 얘는 뭐예요? 99에다 하나 더 하는 거니까 합성 하나 한 번 더 한 거니까 이건 그냥 F 하나입니다. 그냥 F고 얘는 뭐예요? 얘는 F 제곱이죠. 그러니까 즉 F.F인 거예요. 거기에 2가 들어간 이 상황입니다. 자, 요 문제를 그대로
지금 바꿔 쓴 겁니다. 되십니까? 자, I0는 그냥 0이죠. 왜냐면 0이 들어가면 상등함수에 그대로 나오고. 자, F1은 뭐냐? F1은 보시다시피 1이 들어가면 2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값이 2야. 그죠? 그럼 2 곱하기 2니까 요거는 4죠. 자, 그 다음에 2가 F 속에 들어가서, 그죠? F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2가 0 나오죠. 그 0이 다시 또 F 속에 들어가서 1 나오죠. 그러니까 요 값은 1이에요. 요 값이 1. 그럼 3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이지. 그래서 뭐야? 최종적으로 0 더하기 4 더하기 3이 돼가지고 답은 7이 됩니다. 이거 되십니까?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해요. 잘 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이렇게 합성이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유제 보면 그래프를 가지고 이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유제 해보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 그림은 함수 fx 그래프에서 직선 y = x를 나타낸 거다. 요거와 요거 두 개를 나타낸 거다. 요 이제 굵은 게 fx고 y = x. 요건 이제 45도짜리 기울기 1의 직선이죠. 자, 여기 이제 일종의 그 자의 역할입니다. 룰러. 기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수값 찾는 건데 요거 좀 잘 나옵니다. 1번부터 보면 f.fc라는 건 뭐냐면 c가 f 속에 한번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또 f에다 넣는 거죠. c가 일단 f 속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값이 나오면 되고. 근데 요 값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y = x 하고 이거를 견주어 보면 요 점 기준으로 일로 가나 똑같죠. 그래서 얘가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c가 바로 b입니다. fc 요게 이제 b예요. b. 그 b가 다시 f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1번은 fb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b는 뭐냐? 다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b를 갖다가 f에다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옵니다. 요 값이 뭐냐? 이거는 a라는 거죠. 요걸 견주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 = x가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fb는 a다. 요거 a가 그러니까 최종적인 1번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거꾸로 x라는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결과가 b가 나오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f 속에 누가 들어가야 b가 나오는가 하는 걸 이제 밖에서부터 좀 큰 거에서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b가 나오게 만드는 건 바로 c죠. 그죠? c가 들어가야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c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fx가 c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c라는 거는 이 y축선에서 어디에 있냐면 요걸 딱 따라가 보면 요게 c거든요. 요게 c가 있는데 이 c를 나오게 만드는 f에다 집어넣어서 c를 나오게 만든 놈은 누구냐 하면 d라는 거죠. d를 집어넣었을 때 c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d다. 이 x 값은 d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 그래프 읽는 거 사실은 어려운 내용 아닌데 틀린 학생들이 종종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7번으로 가십시오. 자, 예제 6번이요. 함수 y =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함수 g가 x 플러스 1이란 일차함수일 때 합성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일명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 합성함수를 식을 통해서 다 구해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추적해서 그 개형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는 건 이제 그 후자의 방법이에요. 일일이 다 식을 구하지 않고 변수 추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변수 추적을 통한 그래프 그리기는 특강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식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그 변수 추적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뭘 그리는 거죠? fgx거든요. 그죠? 자, 근데 gx가 지금 뭐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f 속에 집어넣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래프로 하나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리냐면
G를 그려보는 거예요. G. 지금 F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만 가지고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식으로 다 구하는 것은 교재를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 gx가 x 플러스 1인데 걔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gx라고 하는 것은요, y g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그냥 한 종류의 함수인데 f라고 하는 함수는 두 종류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f 속에 g가 들어가는데 그 f는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상태가 다르죠. 그게 뭐야? 양수일 때냐 음수일 때냐에 따라 달라. 양수일 때냐 음수일 때냐에 따라 다르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g가 양수일 때가 언제입니까? g가 양수일 때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g가 양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g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관건이네. x 입장에서 자, x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여기나 여기나 마찬가지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x 값들이 쭉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뭐 0 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0부터 쭉 이렇게 양수 값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 값들이 이제 f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 x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쭉 들어가면 일단 1차적으로 이런 함수 값들이 나오는데 그 함수 값들이 g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값들이 들어오겠죠. 쭉 0부터 나오죠. 0부터 해가지고 쭉 양수 그래서 쭉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양수 값들이 쭉 들어가면 그냥 1이 나와요. 그냥 1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려야 되는 f.g라는 함수 요거의 그래프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냥 다 1이 나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 1이 나오네요. 이렇게 다 1이 나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양수 값들이 나오는데 양수에서는 어떻게 돼? 양수에서는 다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f가 g의 함수 값이 f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음수 값들이 쭉 들어가죠? 음수 값들이 쭉 나와요. 그죠? 이거에 의해서 g에 의해서 일단 이런 똥이 나온단 말이야. 그 똥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음수 값들이 들어갑니다. 음수 값들 들어가면 어떻게 돼? 1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이렇게 기울기 1이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그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1입니다. 이거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겠죠. 요것이 바로 f.g의 그래프가 돼요. 자, 이거 처음에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뭘 그려봐야 되냐면 그렇다면 f.g를 우리가 그렸다면 g.f는 어떻게 될까요? g.f 요거는 어떻게 그려질까? 요거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자기가 그려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다 그려보셨나요? 안 그려본 사람 빨리 그려보세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맞았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x가 f 속에 들어가잖아요. f 속에 들어가면 지금 f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수일 때는 뭐예요? 모든 양수값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수함수거든요. 1만 나와요. 그럼 그 1이라는 값이 f에서 나오고 그게 g에 들어갑니다. g에 1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g에 1 들어가면 2가 나와요. 그죠? g에 1이 들어가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양수값에는 최종적으로 2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f에 의해서 뭐가 납니까? 1에서부터 점점 줄어가지고 일정하게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속 음수가 나오죠. 그게 이제 g 속에 들어갑니다. g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 1
G 속에 1부터 들어가죠. 1부터 들어가면 일단 플러스 2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1부터 계속 아래쪽 값이 나오니까 계속 줄어드는 게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는 1이 들어가서 2가 나오고, 0일 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면 0이 나오죠. f 속에 f에 의해서 0이 나와요. 그 0이 g 속에 들어가요. 0이 g 속에 들어가면 뭐야? 1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종적으로 1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f에 의해서. 그 마이너스 1 여기 딱 들어가 보세요. g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응? g 속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0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종적으로 0이 나온 거야. 그런 식으로 쭉 찾아나가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죠? 자, 요거 쉽지 않죠? 처음에 요건 변수를 추적을 해서 개형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걸 식으로 다 일일이 찾아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요거는 꼭 한 문제는 정도는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에 자주 나와서라기보다는 나중에 이게 필요합니다. 미분적분에 가서도 이 그래프 그리는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특강을 좀 보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있는 유제, 그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거 풀어보시고 다음 단원 역함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